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7년보다 10.1% 늘어난 99,19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손상된 자궁 내막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법을 고안해 동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돼 연장 보육이 가능한데요. 연장된 시간에는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연장 보육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눈치 보지 않고 안심하고 아이를 더 맡길 수 있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전담 교사가 늘어나면서 보육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정부가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2018년) 이른바 라떼파파로 불리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7년보다 10.1% 늘어난 99,1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남성이 17,662명으로 2017년보다 46.7% 급증했습니다. 한편 2018년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2017년보다 1.3시간 줄었고 경력 단절 여성도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169만 9천 명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일가정 양립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독감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12월 첫 주 병원 전체 외래 환자 가운데 독감 환자 비율이 11월 마지막 주보다 50% 넘게 급증했는데요. 주로 단체 생활을 하는 초등학생에서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행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달 들어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독감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12월 첫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전체 외래 환자 1000명당 19.5명으로 전주보다 53%나 늘었습니다. 특히 단체 생활을 하는 7세부터 12세 사이 초등학생에선 환자 1000명당 59.5명에 달했습니다. 갑자기 열이 38도 이상 나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빠른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법인데 독감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서둘러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12월 10일까지 무료 예방접종 대상 가운데 고령자는 83%가 접종했지만 어린이는 75%, 임신부는 31.3%의 급증 실정입니다. 지금은 A형 독감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H1N1형이 주도하는데 H1N1형은 백신 효과가 좋습니다. 비교적.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 안 맞은 분들은 빨리 맞는 것이 몸이 회복되더라도 하루 정도는 쉬면서 학교 등에 바로 복귀하지 않아야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 예절을 실천하는 등 세심한 개인 위생 관리도 필요합니다.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한 여성이 아기를 거꾸로 들더니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마치 물건 나르듯 한 손으로 아기를 다루고 수건으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이 중 한 명이 두개골 골절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에 병원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발빠르게 대처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공공의료기관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도립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등 2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가 절대 약자이고 낙상 사고 등으로 인해서 골절 등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신생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24시간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보호자가 영상물 사본을 요청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2곳을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공공의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대리수술이나 성희롱,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민간 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11년이 흐르는 동안 아동을 성범죄자에게서 지키기 위한 제도와 인식이 제대로 구축됐을까요? 아직 걱정이 많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출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출소 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무려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우려 속에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일명 조두순법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선별해 1대1로 전담 보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두순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 관찰관 수가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데다 조두순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신상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는 상황은 국민들의 불안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지난달 조두순 접근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접근 금지 범위를 기존 100m에서 500m로 확대하자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조차도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100m면 성인 남자면 15초 만에 뛸 수 있는 거리인데 범행을 막을 수 있냐. 대검찰청 집계 현황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는 한 해 9,300여 건 발생합니다. 이 단체는 하루에 교실을 가득 채울 만큼의 아동이 피해를 입는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고등학교 수행평가를 축소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입니다. 전 과목 수행평가, 과목당 3, 4개의 수행과제가 내신에 반영되는 상황. 학기별 시험과 독서, 봉사활동까지 답답한 마음에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들도 청원글을 올립니다. 친구들과 친해지기 전에 경쟁해야 하고 어른들도 하기 힘든 내용도 많다 보니 부모 숙제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미술과 음악, 동영상 제작 등 과목 수행평가를 대신해주는 학원까지 등장하자 교육부가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에 나섰습니다.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수행평가의 용어 정의에 교과 수업 시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행평가가 수업 시간 내 평가로 한정되면 학생과 학부모 부담도 크게 줄어들고 학생부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과제의 결과물이 학생이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수행평가를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진행하고 교사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좀 공정성을 담보한다. 이런 차원에서요. 다만 독서 과제와 같은 과제형 수행평가 등 예외 조항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즉 독서는 과제로 하더라도 독후감 작성이나 감상 발표를 수업 시간에 하는 등 개념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난임 환자 수는 한 해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임신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여성의 자궁 내막 기능 손상이 꼽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손상된 자궁 내막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법을 고안해 일단 동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불임을 일으키는 여성의 자궁 질환은 자궁 용종과 자궁 내막증, 자궁 기형 등 다양합니다. 선천적으로 자궁이 얇거나 결핵이나 수술 등으로 손상을 입을 때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자궁 내막은 배란기에 두꺼워져 임신을 돕지만 손상되면 내막이 두꺼워지지 못해 불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호르몬을 투여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게 유도할 수 있지만 세포가 재생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효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진이 새로운 세포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자궁 내막 기능을 정상화하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생주의 자궁 내막 세포를 채취해 피부 재생 효능이 뛰어난 히알루론산과 혼합한 후 손상 부위에 주입했더니 자궁 내막의 손상된 부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재생 기능이 아예 이제 손상된 사람들은, 기능이 약한 분들은 새로운 세포를 좀 넣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다는 개념이고요. 난임 환자 10명 중 3명은 자궁 내막 자체가 손상돼 시험관 시술에도 임신에 실패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궁 내막 기능을 정상화하는 이번 연구 성과가 실용화할 경우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에 지방이 5% 이상 쌓이면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황달 증상과 함께 돌덩이처럼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증, 간암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비만과 당뇨, 고지혈증 등이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술을 오랫동안 자주 마시면 지방간이 나타날 확률이 90%에 이릅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이 간질환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하의 남자는 일주일에 소주 3병 이상 마시면 지방간이 발생하는데 여자는 2병만 마셔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자가 한 서너 배 이상 간질환 발생이나 간암 발생 위험이 높은데요. 유독 알코올성 간질환만큼은 남자보다 여자가 한 2배 정도 더 빨리 진행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체구가 작고 체지방이 많아 염증 발생 위험이 큰 데다가 위나 장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들은 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술을 삼가고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충분한 수분과 음식물을 먹은 상태에서 조금만 마실 것을 권했습니다. 또 한 번 술을 마신 후에는 최소한 며칠은 술을 마시지 않아야 간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10월 집단 성매매를 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4명과 도시공사 직원 3명 등 7명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잠복하던 형사에게 붙잡힌 이들이 재판도 받지 않을 수 있던 건 존스쿨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존스쿨은 하루 8시간씩 이틀간 성인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초범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전과자 양산과 성인식 개선을 통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법무부가 2005년 도입했습니다. 이 덕에 기소를 피한 성매수자는 최근 5년간 약 2만 5천 명, 전체의 21%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아닌 재범자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이들에게까지 이 제도가 꾸준히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가변 의원실이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10년간 2번 이상 존스쿨 처분을 받은 성매수자는 441명,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대상인 미성년 성매수자도 최근 5년간 600명 넘게 이 제도 덕에 벌금형에도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비슷한 지적이 되풀이됐지만 문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벌금도 내고 이것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형량을 받고 벌금 액수도 높이고 뭔가 이래야 실효성을 갖지 않겠냐고. 관리부실 지적의 법무부는 처분 대상자 교육을 담당할 뿐 기소유예는 검찰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직구 전문업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해외로 돈을 보내는 일만 해주면 하루에 5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하지만 이 문자를 보낸 곳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피싱 범죄를 통해 번 돈의 인출책을 섭외하려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해외 송금 명목 외에 현금 전달 재택 알바, 가상화폐 상품권 구매 대행 알바라고 속여 사람을 모았습니다. 연락이 오면 현금 카드나 계좌번호 등을 달라고 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난해 기준 6만여 개로 한 해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수익이라는 말에 솔깃해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는 셈입니다.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 대행,
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의심이 가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로 바로 연락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2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의 한 여성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다행히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고 진화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화재 경보 장치가 저층에서만 울려 고층에서는 제대로 대피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2020년 1월 말까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다중 이용시설 95곳이 대상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노출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과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 요인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 중축 여부, 그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에는 그 피난 동선에 대한 그 적치물이나 동선 확보, 소방 계획서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작성해서 유사시에 환자들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되는가를. 서울에서도 지난달부터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재 피해 사망자 중 약 66%가 겨울철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난방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겨울철 화재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이 서울 시내 129곳이 있고 요양원이 208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관계인 되시는 분들과 함께 건물 여건에 맞는 비상대피 방법에 대해서 같이 훈련을. 특히 쪽방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지에는 주택화재 안전봉사단이 월 1회 이상 방문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출생 시대 공공모자 보건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모자 보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성과 아동 건강센터에 대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남인순 국회의원, 국회포럼 1.4, 한국모자보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만혼이나 또 고령 출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고위험 임산부나 또 난임 부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전후로 한 여성 건강 관리에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의견 조사를 해보면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 그리고 육아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기를 가장 높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환경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임산부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와 각종 산후우울증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지원, 상담, 육아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과 아동 건강센터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날 발제한 황종윤 강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분만 시스템이 낮은 의료 분쟁과 높은 보상 체계로 민간 병원이 활성화됐으나 현재 분만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며 이제는 맞춤형 임신 및 출산 정책을 목적으로 두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정책 및 관련 기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송경섭 출산건강실장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교육, 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 차원의 여성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정부, 전문가, 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센터가 설립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야, 박수미, 너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내 얼굴은 까맣고 머리는 꼬불꼬불 하잖아. 우리랑 똑같은 살색에 생머리로 그리냐? 미술 시간에 가족을 그리기로 했거든요. 수민이는 살색으로 그릴까 금정으로 그릴까 망설이다 친구들이 못 보게 가리고
살색으로 그렸는데 성구가 본 거예요. 아이들이 웅성웅성 대자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얘들아,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리는 것이 진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건 살색이 아니라 살구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민이 얼굴은 숫색으로 그려야죠. 집에 돌아온 수민이는 타월로 살갗이 빨개지도록 문지르다가 엄마, 왜 아빠랑 결혼했어? 한국 사람이랑 하지? 아빠도 한국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흑인 병사였지. 그런데 왜 애들은 나만 보면 아프리카 원주민이라고 놀리고 부시맨이라고 놀리냐고. 울며 방으로 들어간 수민이는 문을 잠가버렸고 집에 돌아온 아빠가 수민이를 찾았어요. 수민아, 수민아. 아유, 피곤한가 봐요. 자는지 소리가 없네요. 어? 학교에서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대? 미술 시간에 가족을 그리라고 했나 봐요. 어린 시절 똑같은 일을 수도 없이 겪은 아빠는 수민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엌에서 밤을 꼬박 새운 아빠는 학교로 찾아갔지요. 여러분, 수민이 아빠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러 오셨대요. 와! 그건 아빠가 밤새 삶고 색칠하여 만든 달걀이었어요. 에이? 세상에 이런 까만 달걀이 어딨어요? 세상엔 하얀 달걀도 있고 갈색 달걀도 있고 메추리알 같이 알록달록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까만 달걀도 있죠. 조용해진 아이들은 까만 달걀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속은 하얀색이네요. 그래요. 색은 다르지만 똑같이 흰자위도 있고 노른자위도 있어요. 아저씨랑 수민이가 여러분과 피부색은 다르지만 똑같이 한국 사람인 것처럼요. 아저씨랑 수민이가 한국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아저씨랑 수민이도 여러분과 똑같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잔뜩 움츠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던 수민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빠를 꼭 안았대요. 소아 청소년 비만의 99% 이상은 체내 지방세포수를 늘려 성인 비만으로의 진행을 쉽게 만듭니다. 따라서 소아 비만 환자는 성인이 된 후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각종 성인병이 유발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성조숙증이 발병해 성장판이 조기에 다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